이번에는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HTML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뭐 클릭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이벤트죠.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HTML 자체에 있는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ert라고 해서 hello라는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온클릭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직접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버튼 같은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곧바로다가 헬로 월드가 팝업이 뜨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돔 레벨 0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거는 2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얻어올 수 있는 거죠. 돔 오브젝트 엘리먼트를. 그럼 그 돔 오브젝트 엘리먼트에 온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함수를 어사인해 주는 거죠. 이거는 돔 레벨 0번에 대한 구현 가능한 신텍스고요. 그 다음에 돔 레벨 2에서는 add 이벤트 핸들러라는 이 하나의 메소드로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붙는 이 false냐 true냐 이거는 우리가 이벤트 버블링에 대한 옵션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위로다 계속 전달할지 말지 상위로다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벤트 버블링에 대한 옵션입니다.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달거나 해서 우리가 HTML 방식의 이벤트 처리 한번 해보고 돔 레벨 0번, 돔 레벨 2에 대한 것도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특정 브라우저의 종속적인 방법이니까 그죠? 이런 거는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사파리를 쓰거나 크롬을 쓰게 되면 얘는 또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이 어태치 이벤트라는 이 메소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과거에는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둘씩 이제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브라우저마다 역시 조금씩 상이한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저 솔루션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브라우저별로다가 우리가 이벤트를 다 로직을 따로따로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이벤트 매니저라는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이벤트 매니저에서는 각각의 이제 브라우저별 유효한 코드를 넣는 거죠. 그죠? 각각의 브라우저별 유효한 코드를 넣어놓고 우리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해당 엘리먼트에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존재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돔 레벨 2로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 돔 레벨 2 그죠? 그래서 해당 브라우저가 돔 레벨 2를 지원하면 제일 심플 그죠? 근데 만약에 돔 레벨 2를 지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태치 이벤트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태치 이벤트라는 게 존재하면 걔로다 넣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엘스문을 빠져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엘스문에 해당되는 건 뭐 크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브라우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로직을 브라우저가 이걸 때 이렇게 로직을 짜도 되지만 크로스 브라우저 솔루션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 버블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버튼에서 이벤트를 발생하면 해당 이벤트를 상위로다 계속 보낼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이벤트 버블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벤트 버블링은 우리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SAP UI5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원리를 배우는 거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완전히 좀 웹에 가까운 이런 이벤트 버블링은 여러분이 굳이 이제 모르셔도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벤트 버블링이 뭔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상위로다가 부모 레벨로다 계속
보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소스가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document.getElement by id 컨테이너 3라는 아이디인가 봐요. 그래서 걔를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벤트 캔슬 버블은 true. 이벤트 버블링은 하지 않겠다. 상위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도 할 수 있겠죠. 얘를 만약에 클릭하면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엘리먼트 객체를 갖고 오는 거죠. 그죠? 엘리먼트 객체. E1이라는 엘리먼트 객체가 P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201.add event listener 클릭. 그 P 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alert p 클릭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점 뭐죠? 이벤트 버블을 취소하는 게 cancel 버블, 그죠? cancel 버블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simple2니까 이거네요.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팝업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돔 레벨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돔 레벨에는 돔 레벨 2이고요. 돔 레벨 2 방식이고, 돔 레벨 2를 당연히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만약에 지원이 되면. 그죠? 근데 돔 레벨 1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였죠? 돔 레벨 1은 돔 레벨 0번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온클릭. 그래서 동일한 거지만 돔 레벨 1 방식에다가 지원하면 201.on 클릭해서 여기다가 함수를 직접 등록을 하는 거죠. 또 얘는 돔 레벨 0번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작은 똑같죠. 동작은 똑같은데 돔 레벨 0번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타일다 코딩을 했고 돔 레벨 2에서는 이렇게 한다. 근데 돔 레벨 0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상위 버전을 쓰는 게 당연히 더 적합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벤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앞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이벤트 버블링을 할지 말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벤트 버블을 우리가 true를 주게 되면 캔슬 이벤트 버블은 true라고 하면 이제 상위로 다 전달하는 걸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프로퍼게이션은 반대야. 이벤트 버블링이랑. 그래서 이벤트 프로퍼게이션은 상위에서 발생한 이벤트, 즉 부모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자식 레벨로 다 전달하는 게 이벤트 프로퍼게이션이고 이벤트 버블링은 반대. 버블은 여러분 풍선이잖아요. 이렇게 커지면서 터지잖아. 그러니까 위로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위로. 그래서 이벤트 프로퍼게이션과 반대되는 게 이벤트 버블링이다 라는 거고 얘를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용한 이벤트 처리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요. 엑서사이즈 2번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P29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방식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돔 레벨 0번 방식, 그 다음에 돔 레벨 2번 방식 다 있죠. 그죠?
여러분 교재에 심지어 정답까지 거의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재에 만약에 정답이 없으면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텐데, 교재에 보면은 지금 거의 정답이 완성본 소스가 거의 다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그대로 해보시면, 그렇죠? 그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특별히 풀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소스가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지원을 해드리지만, 소스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만 투자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이미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다 알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속이 돼야 되고, 그죠? 상속. 당연하죠. 상속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우리가 객체 지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제 흔적들을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테이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하나의 컨테이너인데 뭘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그죠? 기능들을 이렇게 번들하기 위한 하나의 컨테이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밥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my namespace는 my namespace 이렇게 하죠. 그죠?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로다가, 그죠? 객체죠. 얘는 객체,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namespace라는 객체를 만들고 해당 namespace라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서브 namespace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namespace는 우리가 자바 세계에서 패키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패키지랑 비슷한 거고, my namespace라는 이 패키지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 건데, 이 객체 이름은 sub namespace다 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안에는 메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 뭐예요? say hello다. 이런 의미로 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amespace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약간 규모가 커지고 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객체를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오브젝트야. 그죠? 오브젝트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인 오브젝트 역시도 메소드나 프로퍼티 이런 것들 당연히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스텀 오브젝트, 여러분이 만약에 객체를 정의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펑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단 기본이, 그죠? 가장 큰 기본이 우리가 펑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정의하는 거가 일단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mployee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객체를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객체에다가 속성을 집어넣는 거고요. property라는 속성, 그 다음에 해당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펑션 안에 또 다른 펑션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림을 그리면 employee라는 객체가 존재하는데, 그렇죠? employee라는 객체가 존재하는데, 뭐죠? employee라는 객체가 존재하는데 거기 안에는 속성이 뭐가 있어요? property라는 속성이 있고, 그렇죠? property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소드 이름이 뭐예요? 우연찮게 그냥 예를 든 거죠. 메소드라는 메소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structor function, 그죠? 이게 constructor func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constructor func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employee라는 객체를, 즉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근데 여기서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mployee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문자로 만들죠. 일반 함수는 다 소문자인데 얘는 좀 특별한 함수죠. 즉 construct 함수, 그죠? construct 함수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만들고 여러분이 new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대문자로 다 만든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를 특별하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onstructor function이다라는 거죠. constructor function. 그래서 여러분 new 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진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employee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employee라는 걸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return this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다가 this instance를 이렇게 리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객체 지향은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죠?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배웠던 객체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employee라는 펑션을 통해서 즉 constructor 펑션을 통해서 employee를 정의를 하고 여러분이 employee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employee를 몇 개 생성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러분이 employee를 세 개를 생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employee 객체를 총 3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 다른 언어와 틀리게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 시에 없던 속성을 즉 프로퍼티를 이렇게 동적으로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없던 메소드도 동적으로 다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할 때는 메소드 하나와 프로퍼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죠?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는 프로퍼티 하나랑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프로그램이 흘러가면서 런타임 시에 어트리뷰트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employee 1에다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employee 1 입장에선 property 1 프로퍼티는 당연히 출력되고 얘도 출력되죠. 그 다음에 myAttR은 어디에만 생성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employee 1에만 myAttR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employee 1에는 당연히 myAttR이 존재하지만 employee 2에는 undefined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는 런타임 시에 속성이 추가되고 메소드가 추가되고 심지어 삭제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펑션, 앞에서 보셨던 이제 펑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ECMA 스크립트 6번 버전부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우리가 일반 클래스 정의하듯이 이제 이런 신텍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CMA 스크립트 6를 지원하지 않으면 앞서 본 것처럼 함수, 즉 펑션의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ECMS 스크립트 6번을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스타일로다가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use restrict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ECM6 스크립트에 이제 엄격한 신텍스 룰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요거는 이제 ECM6 스크립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수 위주로 다 만든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는 테스트를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그러면 클래스 파이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메소드, 그 다음에 속성, 이런 스타일로다가 여기 쉼표가 여러분 없죠, 그죠?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죠? ECMA 스크립트 6번 버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ECMX6에서 이걸 지원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좀 똑같이 만든 거죠. 클래스 이름만 얘는 인플로이고 얘는 파이썬인 것 뿐이지 지금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원형이라는 얘기죠. 굳이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모든 펑션들은 하나의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employee라는, 우리가 펑션 컨스트럭터, 그죠? 를 만들었죠. employee. 그래서 우리가 employee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myEmployee1이라고 해서 new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신 것처럼 myEmployee1에 myattr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추가한 이 속성은 이 myEmployee1이라는 객체에만 적용이 되지 다른 객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loyee라는 이 펑션을 통해서 객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지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보셨죠, 앞에? 근데 만약에 employee.prototype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 프로토타입은 원형이기 때문에 나를 만든, 즉 employee의 원형에다가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employee라는 펑션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놈에는 모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employee1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다가 동적으로 다 얘를 추가했죠. myattr과 my 펑션을. 그럼 이 동적으로 다 추가한 거는 myemployee2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형에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형에 추가한 거랑 그 다음에 new를 통해서 생성한 오브젝트에다 추가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new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되어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추가한 거와 그 다음에 원형에 추가한 거는 틀리다 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프로토타입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실제로 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는 그런 코딩은 아니고 이제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되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죠? 과거에는 ECMA 스크립트 6 전에는 우리가 펑션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흉내를 냈다고 했죠. 그래서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그런 장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employee라는 이 펑션 안에는, 그죠? this라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자기 자신. employee라는 자기 자신이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proto라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즉 어트리뷰트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employee 프로토타입을 이제 어사인한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언더스코어가 하나가 아니라 언더스코어가 두 개입니다. 그죠? 언더스코어가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두 개. 우리가 employee라는 요 펑션 컨스트럭터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리터럴 오브젝트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앞서 봤었던 내용처럼 프로퍼티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하나 추가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다가는 return this라고 해서 employee 컨스트럭터 펑션 자체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ew employee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리턴한 this가 여기다 이렇게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mployee prototype에다가, 그죠? employee prototype에다가는, 그죠? literal object죠. literal object를 하나를 생성해서 거기에 constructor라는 속성에다가 employee function constructor를 우리가 어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런타임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고 야,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뭔지, 그죠?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뭔지 원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원형. 그래서 우리가 원형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해당 employee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되어진 오브젝트에 모두 다 반영이 된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디버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다가 디버깅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EMP1, EMP2, PO1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EMP1이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보면,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프로토. 그죠? employee1이라는 객체 안에는 속성 중에 프로토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 그죠? 이 프로토라는 거 안에는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그죠? 지금 이 프로토, 언더바 프로토라는 거에는 결국 누가 어사인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죠? 인플로이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어사인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원형. 이 언더바 프로토에는 인플로이 객체의 원형이 어사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디버깅에서 보셨던 요 언더바 요 프로토라는 거에는 요 인플로이 객체의 원형이 어사인 되어 있는 거죠. 원형. 그죠? 결국 원형이 어사인 되어 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거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그냥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보시다 보면 소스를 이제 좀 보시다 보면 눈에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빨간 코드는 우리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다가 이런 로직이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로직을 구현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이런 로직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new라는 신텍스를 가지고 employee라는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면, 그죠? 내부적으로다가 this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지고, 지금 리터럴 객체 생성한 거잖아요. this라는 리터럴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해당 this라는 리터럴 객체 안에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는 누구에 대한 링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로이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링크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랑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해당 this라는 리터럴 객체에다가 우리가 프로퍼티 추가하고 this라는 객체에다가 메소드 추가하고 그 다음 this를 리턴한 거죠. 결국 누가 리턴된 거예요? this는 인플로이 객체가 리턴된 거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그냥 눈에 일단 익혀두세요. 일단. 그죠? 눈에 일단 익혀두시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타입 체이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이 되게 까다로운 그런 요소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명쾌하지가 않아. 일반 OOP 프로그램처럼. 여러분이 약간 볼 때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얘기 드리지만 눈에 일단 먼저 많이 익혀두면 나중에 충분히 여러분이 가독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약에 생성하면 그죠? 언더바 프로토라는 여기에 누가 자동으로 다 어사인데요. 프로토타입 원형이 어사인 된다고 되어 있죠. 원형이. 그 다음에 CMA 스크립트 6번 이전에는 요 언더바 프로토라는 거는 정식 프로퍼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ECMA 스크립트 6 이상이 되면서 요 언더바 프로토라는 건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정식적인 이제 어트리뷰트가 된 거죠. 자바스크립트도 결국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그죠? 언어 자체가 발전하는 거니까, 과거의 언더바 프로토라는 이런 속성은 스탠다드 속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스탠다드로 다 편입이 된 거죠. 그죠? 편입이 된 거죠. 왜냐면 워낙 많이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정식 스탠다드 프로퍼티로다가 이제 편입이 돼서 이제는 정식 속성으로 다 된 거죠. 우리가 프로토타입 체이닝에 대해서 그림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 언더바 프로토는 그죠? 여기처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오브젝트의 최상인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그림으로 다 그리면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오브젝트가 이렇게 부모가 있고 모든 객체의 최상위 오브젝트가 있고 요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도그라는 게 있는 거죠. 도그. 그러면 이 자식과 부모의 이 연결고리, 그죠? 자식과 이 부모의 연결고리는 누구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 프로토라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O 도그라는 요거는 리터럴 오브젝트죠. 그죠? 객체 리터럴 오브젝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펑션을 통해서 그죠? 펑션을 통해서 O 도그라는 요 펑션을 생성하게 되면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펑션 같지도 않죠. this.name, this.color에서 집어넣은 거면 그죠? 펑션 컨스트럭터 같은 느낌이 살짝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도그라는 걸 보면 우리가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파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브젝트긴 오브젝트인데 펑션을 이용해서 파생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의 프로토, 즉 얘의 부모는 펑션이라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레퍼런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약간 틀린 거죠? 앞에는 이 오도그가 누구였어요? 리터럴 오브젝트.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도그는 누구예요? 펑션 컨스트럭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틀리겠죠. 얘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이 부모인 거고 앞에서는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 부모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 결국 보면 오도그는 우리가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생성한 객체이기 때문에 얘의 부모, 즉 프로토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는 부모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이고 또 이 객체의 부모는 최상위인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고 얘의 부모는 없겠죠. 왜냐하면 최상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러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고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임과 컬러.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도그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도그의 점 언더바 프로토는 누구예요? 오도그의 부모. 결국 얘는 누구예요? 펑션 프로토타입이죠. 펑션 프로토타입. 한번 실행을 해보면
펑션 프로토타입의 부모고, 이 펑션 프로토타입에 한 단계 더 레퍼런스하고 있는 이제 상위 부모로다 가면 프로토 언더바로 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예요?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얘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도그라는 펑션을 이용한 이 객체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 이렇다는 거죠. 그죠?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이해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디버깅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찍고 보여드리면, 제가 오도그, 이거 틀렸네요. 오도그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얘의 프로토타입, 그죠? 얘의 프로토타입 요거 언더바 프로토는 누구예요? 펑션, 그죠? 펑션에 대한 프로토타입이고, 얘 또는 얘는 누구예요? 오브젝트,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또 들어가서 프로토타입에 가보면 얘는 없죠. 오브젝트가 최상이니까, 그죠? 얘는 최상이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죠. 오도그 안에 프로토 안에 또 프로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이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 볼 건데, 그죠? 오도그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오도그는 언더바 프로토는 누구예요? 펑션 프로토타입. 펑션 프로토타입의 더 상위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고 했죠. 그죠? 모든 오브젝트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정의를 해도 toString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alert 오도그의 toString 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없잖아. 근데도 우리가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toString이라는 요 메소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상위의 최상위 부모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갖고 있는 메소드인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오버라이팅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에 맞게끔. 그죠? 나에 맞게끔 오버라이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toString에서 나에 맞게끔 오버라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lert my name is 플러스 this.name 하면 되고, and 플러스 my color is 플러스 this.color. 그래서 toString이라는 이 부모가 갖고 있는 toString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버라이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에러가 있나 보네요. alert 됐고, 그래서 신텍스를 우리가 아까 펑션이 아니라 우리가 리터럴 오브젝트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리터럴 오브젝트로. 이 오도그에다가 네임 속성, 컬러 속성, toString이라는 거는 이 오도그의 상위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내가 오버라이트 한 거죠. 그죠? 오버라이트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던지겠어요? 오버라이트를 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오버라이트를 하기 전에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했는데, 그죠? 내가 만약에 얘를 오버라이트를 했어. 나만에 맞게끔 toString을 나만에 맞게끔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 어디에 오타가 있을까요? 쉼표가 빠졌네요. 이렇게 나만의 이제 toString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입 쉐도잉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부모에 있는 걸 가리고 내교 외부에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입 쉐도잉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타입 체인을 우리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모든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그죠? 모든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인크립트라는 기능을 넣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 그죠? string.prototype에 인크립트라고 하면 이 인크립트라는 기능이 모든 스트링 객체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프로토타입은 원형이니까 원형에다 추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sstring이라고 하면 얘도 스트링 객체죠. 이 스트링 객체도 그러니까 인크립트라는 기능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원형에다가 추가했기 때문에 해당 스트링이라는 이 객체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거에는 이 인크립트라는 기능이 이제 다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크립트라는 게 추가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sstring이라는 거에 이제 당연히 부모는 누구 계세요? string.prototype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디버깅을 해서 이거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제일 까다롭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완전히 까다롭죠. SSTR 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롬에 가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SSTR 이렇게 해서 보면 문자죠. 그죠? 우리가 스트링 객체입니다. 스트링 객체.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SSTR의 toStr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부모가 누구예요? 오브젝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CMA 스크립트 6에서는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제 신텍스를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라는 클래스는 extend person을 상속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부모의 생성자 호출해주고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CMA 스크립트 6에서는 이렇게 이제 슈퍼라는 이제 키워드도 여러분 이제 존재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슈퍼라는 키워드는 결국 누구예요? 부모. 그죠?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거죠. 자바와 거의 똑같죠? 그렇죠? 자바와 거의 동일합니다. 슈퍼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을 때는 extends 이렇게 해서 상속받고, 그죠? 그 다음에 생성할 때는 new에서 생성하고, 다 본 거죠. 그래서 ECMA 스크립트 6에서는 우리가 static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이제 동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static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나라고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스태틱은 말 그대로 다 똑같아요. 자바에서 얘기하는 스태틱이나 아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어트리뷰트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스태틱이라는 거는 해당 객체를 생성하지도 않고도 여러분이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트리플이라는 요 메소드, 그죠? 트리플이라는 요 메소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하지도 않고도 직접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트리플이라는 요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레벨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TP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트리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이 트리플이라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이고, 스태틱 메소드라는 건 어디에 정의되어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 레벨에. 근데 이 TP라는 건 어느 레벨이에요? 오브젝트 레벨. 그러니까 당연히 오브젝트 레벨에는 트리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함수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